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 설명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약 43만 명이었습니다. 진료비 지출은 약 187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증상까지 더해져서 심신이 동시에 약해지는 시기라고 하죠.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또 가사 활동까지 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 요인은 참 다양할 겁니다. 자, 100세 시대의 남은 50년 삶을 좌우하는 갱년기.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는 바로 4050 여성 인생 설계 특집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갱년기를 맞은 4050 주부들의 한 맺힌 이야기. 자, 오늘의 설명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한의원. 올해 48세인 한희정 씨는 최근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막 식은땀 나는 것처럼 땀도 많이 나고 화장을 했어도 이게 확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홍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며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 알았지만 아직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당황스럽다는 한희정 씨. 그녀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백태라고 하는 게 조금 쌓여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이제 특정하게 좀 쌓이기 시작하는데, 저하되어 있는 기능들이 갱년기가 진행되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폐경기 관련 증상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경불순이나 무배란, 그리고 전신적인 노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갱년기 치료는 눈에 띄는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전반적인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원래 있으셨던 기저질환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방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능이 많이 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만 보강을 해도 다른 갱년기 증상들,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몸이 퉁퉁 붓는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해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이 저하 때문에 여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노화와 관련돼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성 호르몬도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갱년기라는 큰 증상을 겪게 되시고,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면서 갱년기를 잘 극복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갱년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질병 노출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인지기능,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 등의 대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혈관 질환, 흔히들 말초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에 큰 질환을 유발하돼서 후유증이 남기실 수 있고, 뼈가 약해지면서 무릎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그 변화를 잘 이겨내기 위해선 4050 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자, 앞서서 그 VCR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병원을 찾는 횟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주변만 봐도 사실 20대부터 뭐 당뇨약, 네. 그리고 고혈압, 뭐 갑상선 항진증까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연령대가 높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50, 네. 50, 60대는 적어도 될 거라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 보통이 30대예요. 어머나. 현재. 그래서 제 주변에마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네. 2017년 만 30세 이상 여성의 그 만성질환 유병률이
고혈압은 27.6%,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26.4%, 그리고 당뇨는 10.7%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혈압이나 당뇨, 뭐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발병 횟수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는 횟수 당연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네. 그 여성의 그 사망 원인을 한번 좀 살펴봤더니 뭐 1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긴 하지만 네. 2위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3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4위는 폐렴, 그리고 5위가 당뇨. 6위가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2위, 3위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결국 뭐 고혈압성 질환이라던가 당뇨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병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성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참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찍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만큼 이 아픈 기간이 너무나 길어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요. 2019년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 80세고요. 그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인데 남성보다 무려 40% 이상 차이가 있는 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여성분들의 유병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기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병 기간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50대에는 무려 20.5년, 즉 약 20년 동안 아프면서 살아가는 이런 기간인 건데 사실 말이 20년이지 이게 되게 조금 힘들죠. 불편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남녀가 반드시 뭔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라던가 네. 뭐 수명,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대비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성 보험 설계라던가 뭐 재무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제인 4050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당시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폐경기 이후에 다양한 부인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중년을 대비하시고 멀게는 60대와 70대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사망 원인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남녀를 막론하고 암이 지금 사망 원인 1위니까 이 우리 여성들의 암 대비를 좀 든든하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여성암 순위를 살펴보면요. 예.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위암, 5위가 폐암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0세부터 39세까지는 갑상선암, 40세에서 69세까지는 유방암, 69세 이후부터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사망 원인이 1위가 된 암은 한 번 걸리게 되면은 치료비며 생활비, 부대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서 그 40,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발병률이 높다는 그 유방암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생식기암, 네. 자궁암을 정말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그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하고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그 과정에서 유사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치사율이 낮은 암을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유사암에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방광암까지 추가를 해서 원래는 이제
뭐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네.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10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더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내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궁이나 유방이나 방광암이 뭐 유사암으로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 55세 이전에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갑상선암이라든가 유방암의 경우에는 50세 이전에 발병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초경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결혼과 출산은 늦어지고,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또 기피하는 어떤 그런 또 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폐경 직전을 정점으로 해서 이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아주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암보험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넓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암 대비 해봤는데, 자, 4050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또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2017년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예. 여성분들이 그 40대를 시작으로 80세까지 협심증 아시죠? 예, 가슴이 이제 이렇게 막혀오면서 답답하고 예. 숨을 못 쉬겠는 그 협심증 환자가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발병이 많은 그 나이대를 봤더니 65세에서 69세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이제 환자 수가 26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60대에 시작하면 준비를 좀 시작하게 되면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나 50대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혈관 질환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특히나 이 여성의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네. 그 흉통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나 뭐 화병 혹은 뭐 소화불량.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들 때문에 화병이 많이 생기시죠. 근데 소화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소화제 한번 드시거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맞아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네. 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치매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치매 종류는 다양하지만 뇌의 퇴행성으로 인한 알츠하이머가 1위고요.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되게 명확한데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조직 손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기억 장애보다는 언어 장애나 신체 마비, 감각 이상 등이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나 아니면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점을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꼭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4050 여성의 인생 설계 특집으로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특히 이 시기 여성들이 보험을 좀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건강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네. 치료비가 늘어나는 시기고요. 아주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 30대에서 40대, 50대로 이제 흘렀어요. 그러면 네. 출산을 경험을 하셨고요.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같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폐경이 다가오고, 그리고 갱년기라는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지금 4050 여성들에게 이 수술비 보험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사들마다 기본적인 수술비 특약은 뭐 네. 생명보험사의 그냥 수술 특약 혹은 손해보험사의 상해 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예.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여성들에 특화된 그 특약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과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또 여성 뭐 골다공증 수술비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뭐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 겪게 되는 다빈도 수술들 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뭐 심장 질환,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고혈압 질환, 뭐 당뇨병, 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들을 수술로 인해서 수술하실 때 이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자들 구두와 다르게 여성분들은 이제 발끝으로 갈수록 각도가 심하게 좁아지는 이제 구두를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무지외반증, 바로 발가락 뼈의 변형인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체중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운동 부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남성보다 여성이 이 하지정맥류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미관상 조금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통증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되 수술비의 질병 수술비에 대한 그 보험금은 30만 원부터 뭐 100만 원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적절한 상품을 골라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술비 보험 준비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예. 네, 20년 날 100세 만기로 40세와 50세 여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주요 담보 내용이 질병수술비 20만 원, 5대 기관 수술비 2천만 원, 32대 질병수술비가 1천만 원, 64대 질병수술비가 500만 원,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심혈관 수술비 500만 원으로 구성을 해서 40세 여성이 4만 원 600원 정도가 나오고요. 50세 여성이 4만 2,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가입 금액은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령별로 가입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더 든든한 인생 설계를 위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40, 50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폐경기 여성, 마찬가지, 그 골다공증 아까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그 뼈가 약해지면서 그 안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금방 부러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옷을 입으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하. 골반을 골절을 당하신 분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뼈가 약해지시는 어떤 40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상해 쪽의 특약을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특약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후유장애 특약일 네. 텐데 특히나 이제 7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한 1.5명, 뭐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정도의 비율로 골다공증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이 질병후유장애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의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약간의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5%, 그리고 뚜렷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0%, 그리고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20%의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이 20%에 해당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금액 5천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이 질병후유장애를 통해서 뭐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병후유장애의 경우에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입 금액도 굉장히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혹시라도 어딘가 아팠거나 치료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40대와 50대 여성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질병우유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좀 없는 여성분들도 많아서 이런 경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좀 좋은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나라에 가입을 하는 국민연금이 있겠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연금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주부님들인 겁니다. 예, 직장을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혼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하고 저하고 이제 월급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비슷해서 사실 누가 가장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수 사실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종신보험을 반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엄마라는 그런 역할 자체가 네. 사실은 아빠보다도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엄마의 부재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뭐 사망보험금으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앞서 얘기한 그 연금이나 아니면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도 메꿀 수가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쓰거나 이런 방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점차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네. 그 부분적으로 지급을 받아서 생활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종신 사망보험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은퇴 기간까지 한 20년 정도 남았다면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변액연금.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변액연금이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은행이자보다 주식 투자율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내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비용을 내고 돈을 맡기는 것이 펀드인 거거든요. 근데 펀드는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험사가 적용을 시킨 것이 바로 변액연금인 거죠. 변액연금은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군의 주식 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저위험, 저수익군의 채권 비율을 높이면 도피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액연금을 또 주변에 보면 또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기간마다 수익률을 체크를 하고요. 고점에 찍었을 때 이것을 최저로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변액 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도 변액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네. 4050이시면 변액이 늦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 뭐 투자 기간을 엄청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상 40대 정도시면 뭐 10년 정도는 넣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또한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펀드를 이렇게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네. 원하는 펀드를 바꿀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자, 좀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더 과하게 몰입이 되는 주제여서 자, 앞으로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40, 50대 여성분들께
제발 황금 팁을 좀 주십시오. 더 많은 팁을 주세요. 아, 네. 저는 사실 황금 팁이라기보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 같아서 4050 때 좀 이렇게 니즈가 빨리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네.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 40대, 50대 때 건강검진을 하면 네. 무록 하나 정도는 정말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 무록 하나가 보험가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좋게 내가 원하는 그 보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빨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방송 제목처럼 보험 사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요하죠. 예.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방암이잖아요. 그럼 이제 유방암이 심해지면은 이제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절제하고 나서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다시 재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은 성형 수술에 가깝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건 수술하시게 됐을 경우에 실손 의료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모 개선의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받는 것이지 이게 외모 개선, 그러니까 성형 수술의 목적은 아닌 게 그러니까 미용은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네. 이런 일을 당하셨던 분께 어떤 여성분께서 39세 여성께서 예.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방 재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유방암 수술한 거는 보험금을 전액을 지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재건 수술한 거는 40%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준 거지 이건 40%는 뭐냐. 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이게 우울증 같은 게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기 때문에 안 드린 게 맞지만 우울증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그냥 40%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애매하네요. 예.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께서 소송을 진행하셨고 결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 유방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재건 수술하는 거는 스트레스,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했다가 네.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 외모 개선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전액 지급해라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됐고요. 결국은 약관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실손보험을 약관을 잘 보면 유방 확대술은 제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가로치고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은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지금은 바뀌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유방 재건 수술 하신 후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 방송 보시고 다시 한번 청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하신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황금 팁입니다. 네. 중요하죠. 수술비는 손해보험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네.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시청자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1종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분만 절제를 하셨다고. 그래서 20만 원인가 뭐 30만 원인가 이렇게 적게 나오셨다고 엄청 예.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준비하신 수술비 보험이 손해보험이 하나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부인과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질병 수술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몇백만 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300만 원 정도는 받았다고 예.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비는 또 요즘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 손해보험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중년 여성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인생을 위해서 더 든든한 보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무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미용사입니다. 아,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네, 저는 남편이랑 미용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올 초에 남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전혀 보장을 못 받았어요. 아하. 저희 미용실 이제 고객님한테 믿고 가입을 한 건데 네.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제 보험이라도 제대로 보장을 좀 준비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무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죠. 네, 다시 점검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보면 CI 보험 2개 중에서 종신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 크게 준비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렇진 않고요. 보험의 종류를 뭐 정확히 알고 가입했다기보다는 권해주는 걸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을 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직업인데다가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랑 3개씩 가입을 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러시면 이제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님께서 좀 가장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남편의 보장을 못 받으면서 느낀 건데 질병 쪽에 좀 든든하게 보장을 완벽하게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질병도 걱정이지만 저희가 이제 가위를 자주 만지는 직업이니까 상해 쪽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들이 시청자님께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증권 분석부터 해보죠. 네. 먼저 기존 보험을 살펴보면 모두 생명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가입하신 CI보험은 CI 주보험 1,000만 원에 3대 진단비가 들어져 있는데 월 보험료 46,000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2014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월 보험료 한 27,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가입하신 CI보험은 전환종신이라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전환 사망 보장이 1,879만 원이고요. 주보험이 3,000만 원에 나머지 특약들이 들어져 있어서 월 보험료 69,000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신 상품인데요. 이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I 보험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다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전환종신을 저축으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셨던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보장 좀 잘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단독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CI 보험의 경우에는 한 상품은 비갱신인데 한 상품은 또 갱신입니다. 그래서 뭐 중대한 보장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또 갱신이 하나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특약들 같은 것들로 좀 대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의 특성상 좀 상해 보험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좀 한번 알아봤더니 손해보험사에 암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특약까지 포함을 해서 비갱신으로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의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상해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에 2천만 원씩 넣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는 3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는 한 6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질병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 진단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시게 된다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준비하시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죠. 자,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완연한 봄 기운 따라 발걸음도 가볍게. 육전북이네. 오늘은 저예요.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남기현 전문가 오늘의 운세를 던져보는데요. 개, 걸? 제가 개개 걸이 나왔으니까 굶주린 매가 고기를 얻다. 고생 끝에 재물을 얻을 징조다? 저 오늘 좋은 것 같은데요. 그 행운을 받아 이번엔 왕의자 같은 거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선 노름입니다. 도자기 공예. 한옥마을인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가 첫 번째로 향한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어떤 곳을 하는 곳인가요? 도자기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러시고 이거를 두르시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 나선 전문가. 쭉 나오는데 가장 우와, 이거 갑자기 뭐 이거 변해요. 네. 우와, 이거 기가 막히네. 오, 여기서. 딱 도예예요.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딱 도자기 손입니다. 네. 사람 잡는 손이라고 했는데. 작성에 딱 맞는 도자기 체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드디어 재능을 발견한 건가요? 천천히 당겨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럴듯하네요. 살짝 해서 올려주시고 약간 올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완성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금 도자기 체험 너무 재밌었고, 한복이 있네요. 한옥마을 왔으면 한복을 입어봐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복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네. 촬영도 하고 체험도 가능하시고. 아, 그러세요?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또도, 저는 왕을 하겠습니다. 화려한 한복들이 가득한 곳에서 남기현 전문가 왕이 되기 위해 골룡포와 익성관을 착용하는데요. 어허! 이놈 피두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느냐? 저리 비켜! 걸음걸이부터 달라진 남기현 전문가 시찰에 나섭니다. 백성들이 편안해 보이는구나. 좋구나. 결국 왕좌를 차지하고 이 세상 편안하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왕놀이 하고 있죠. 한옥마을인데 한옥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체험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뢰인은 안 만나요? 맞네. 저 일하러 왔죠. 근데 그 의뢰인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옷 빌린 곳이잖아요. 가보겠습니다. 남 전문가 정신 차리고 의뢰인 만나러 출동.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보험 전문가 남기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옷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때 오늘 여기 좀 체험을 좀 해보셨나요? 네, 둘러보니까 체험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네. 왕옷이 잘 어울리시니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곳은 크로마찬이라고 하죠.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세계 여행을 간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주는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왕옷을 입으셨으니까 이번에는 경복궁을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좋죠. 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초록색 천 앞에서 예쁘게 포즈만 잡으면
세계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곳. 과연 사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 갔습니까? 제가 경복궁을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진 잘 나온 것 같네요. 오늘 시청자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사진도 찍고 그리고 소중한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제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려야 될 건데 제가 이 옷을 좀 갈아입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 좋으신데 이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그럼 끝까지 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의뢰인. 진단비는 무조건 있고 뇌혈관 진단비하고 심혈관 진단비. 지금 실손 있고요. 그리고 연금. 과연 그에게는 어떤 보험이 처방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장영철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의뢰인 장영철 씨. 그는 월 납입 보험료가 얼마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또한 현재 가입한 보험은 물론 앞으로 얼마만큼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재 그가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과 2016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복층구조 수술비로 보장이 설정되어 있어 수술 시 두 군데 모두에서 여러 차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 첫날부터가 아닌 4일째부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점이 아쉬웠고요. 2009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특약만 유지되고 있어 뇌혈관, 심혈관의 보장이 미약했습니다. 이어서 장영철 씨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 16만 원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하고 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보험과 16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2009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삭제, 기존의 건강보험보다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 건강보험을 가입 제한합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 범위가 좁았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대신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보장으로 교체, 기존 34대 수술비에서 64대 수술비로 보장을 늘리고 비관열 수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치 않았던 골절, 중환자실, 결핵, 중대한 상해 수술 보장을 삭제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영철 씨의 보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을 줄임과 동시에 앞으로 납입할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왕이 된 남자, 남기현 전문가 잘 봤습니다. 네, 어울리는데요. 예. 자,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장영철 씨. 자, 앞으로도 사업도 더 번창하시고요. 건강 관리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족집게 시간이죠. 이무섭 족집게 박사님 만나보시죠.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항상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보장을 생각하고 가입했지만 그래도 낸 보험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보험에 따라 만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 만기 환급금이 있는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나눠집니다. 본전 생각하면 일단 만기 환급금 돌려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 족집게 박사가 만기 환급금에 대한 오해들 쏙쏙 뽑아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다? 정답은 아닙니다. 상품의 환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기도 하지만 일부만 환급받는 상품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납입기간과 만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현재 40세이신 분이 20년 납,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만기환급금은 20년 뒤인 60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이 만기가 되는 100세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짧으면 80세에서 길면 100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보험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고 혹시 만기가 되더라도 납입 보험료를 저축처럼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기환급금을 받는 시기 그리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환급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만기환급금에 대해 콕콕 집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옵니다.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들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